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담당 멘토 데이어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 풍원정밀 두 번째로 준비했는데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풍원정밀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FMM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술이 무엇이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얘기를 드리기 전에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홀로서기를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FM 소식과 이 주가에는 30% 급등세를 이루게 된 이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면서요. 24년에 결국은 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때 풍원정밀에서 개발한 FMM 기술로 인해서 주가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풍원정밀 차트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흐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들어서부터요, 초반 4월까지는 막 크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요, 올레드 시장 전망의 테마성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입니다. 6월 20일이고요. 크게 급등한 구간 눈에 띄실 텐데 약 30% 급등한 구간입니다.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오다가 18,000원 최고가 찍고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현실 반영과 현재 증시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해져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6월 20일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급등세를 이루게 된 원인, 여기에 뉴스 기사 같이 넣었습니다. 홍원정밀 주가가 급등한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IT 올레드 투자에 FMM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나 급등세를 만들 수 있었던 이 기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FMM이라고 되어 있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영역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MM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FMM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이고요. 그리고 OMM 같은 경우는 오픈 메탈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스티빵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의미는 똑같은 마스크이고요. 올레드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 유기물질을 증착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틀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틀이 마스크입니다. 여기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마스크는 이런 철판처럼 생겼는데 이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게, 사실 이게 작아 보이기는 한데 요 한 크기가 이제 사용될 디스플레이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에 맞춰 짜여져 있고, 이 보여지는 이 이미지처럼요, 증착시킬 때 기화된 물질들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 마스크를 통과해서 요 크기만큼 이렇게 입혀지는 게 이 마스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파인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 판이 더욱더 작아져서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까 오픈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디스플레이에 이 유기 물질을 이렇게 뿌리는데 비해서 이 파인 메탈 마스크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요만큼이면 요만큼 들어가야 할 유기물질 유닛에 딱 알맞게 요렇게만 넣는 거예요. 구멍이 요 유기물질만큼만 되어 있는 것이 파인 메탈 마스크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요하기 때문에 OMM보다 FMM이 더욱더 어려운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시킨 회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는 국내 기술이 상용되면 당연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FMM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가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풍원정밀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TV용 올레이드에 사용 가능한 증착용 마스크인 아까 봤던 스틱바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요, 굉장히 길고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기존 오픈 메탈 마스크의 경우는 8세대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기술이지만 이 스티퍼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가능하게끔 기술 개발한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풍원 정밀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 원인 알아봐야겠죠. 이 FMM 기술 같은 경우는 2019년 있었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9년 7월 1일에요. 일본에서는 반도체 소재 등 3개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뉴스 시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규제했습니다. 이것들의 수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품목은 어려우니까 써드리면 불화수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이 있습니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특히 이 세 번째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품목은 올레드 제조에 활용되면서 열 안정성을 높이고 강도를 높이는 품목으로 아주 중요한 품목에 속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품목들이 규제가 되면서 저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본 독점 품목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높아졌을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일본 독점 관련 부품의 생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는요, 올레드 FMM 시장, 일본 다이니퐁 프린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 풍원 정밀이 6세대에 사용 가능한 올레드 FMM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이었죠.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도 풍원 정밀의 FMM 개발을 성공을 위해서 전문 인력과 개발비를 굉장히 지원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국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원가를 줄일 수 있겠죠. 그 원가가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고, 다이니폼 프린팅의 FMM 매출 비중이 40에서 50%나 차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 본격 양산이 될 경우에는 풍원정밀이 그 시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매출액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 것인데요. 일본의 독점을 깨고 풍원정밀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FMM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 FMM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200억 원 마련했다. 이 200억 원은요, 각각 100억 원씩 운영자금, 시설 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예 그 풍원정밀 기업 설명회에서는요, 6세대 FMM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양산이 가능할 거라고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고, 또 8세대 FMM의 경우에는 26년에 양산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FMM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결국은 풍원정밀이 이렇다 할 뭐 성장성의 매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상태가 연간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도 크게 요동 없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만 머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FMM 개발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이 매출에 좀 많은 영향을 주어야 주가도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 2분기 실적도 지금은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양산이 본격적으로 언제쯤 시작되는지도 이 풍원 정밀에 있어서는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또 있다면요, 제가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도 좋은 분석과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